안녕하세요. 구글 공부하는 여자 디디입니다. 오늘은 작년 하반기, 2020년 하반기부터 몇몇 계정에서부터 발견되기 시작했던 구글 애즈 신버전 UI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하나하나 찾아보면서 그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아직도 나는 이렇게 안 보이는데 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제가 이번 주에도 지금 2021년 1월 설 전 사실상 셋째 주 이 시점에도 이게 아직도 이렇게 보이네 하는 계정이 있었거든요. 참 신기하죠? 이게 서버에 액세스하는 건데 일괄적으로 모든 광고주에게 적용되지 않고 누구는 이렇게 보이고 누구는 저렇게 보이는 게 참 신기해요. 뭐 신기한 건 신기한 거고 이제는 거의 모든 광고주한테 새로운 버전의 구글 애즈가 다 보여지는 것 같으니까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이 변화가 감지됐던 거는 디스플레이 광고 타겟팅에서 잠재 고객을 리스팅하는 방식이 인구 통계랑 합쳐졌었죠. 이런 거요. 지금 디스플레이에 와 있고 이 표준 디스플레이 1인 가구 광고 그룹에서 잠재 고객, 옛날에는 여기에 키워드, 잠재 고객, 인구 통계, 계제 위치 이렇게 있었고 한 줄 쭉 그은 거 아래로 주제 이게 있긴 있었어요. 그런데 새로 바뀌고 나서는 잠재 고객의 인구 통계가 한데 묶였어요. 이렇게 인구 통계가 나오고 그리고 이 안에 잠재 고객 이것도 뭐 세그먼트라는 말들이 이제 나오죠. 잠재 고객 세그먼트 맞춤 세그먼트 이렇게 세그먼트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사실 이 세그먼트는 구글 애널리틱스에서 사용하던 말이잖아요. 근데 애널리틱스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구글 애즈로 넘어온 게 이거 말고도 또 있어요. 이런 걸 보면 이제 구글 애즈하고 구글 애널리틱스는 점점 자웅동체라고 해야 할까? 샴쌍둥이라고 해야 할까? 그렇게 되려고 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에요. 자, 아무튼 잠재 고객 세그먼트라는 말을 이제 쓰도록 해요. 옛날에는 이게 잠재 고객을 누르면 그냥 바로 이 상태로 나왔었는데 이제 인구 통계랑 합쳐지면서 제각각을 열어보게 되었다. 그래서 이거를 수정하는 것도 잠재 고객 세그먼트 수정 여기를 들어가서 하면 되고요. 또 이제 디스플레이 캠페인에서는 타겟팅이 잠재 고객 콘텐츠 이렇게 딱 두 가지로 간략하게 보이지만 잠재 고객 안에는 인구 통계가 같이 들어가 있고 이 콘텐츠 안에 키워드, 주제, 계제 위치가 다 들어가게 됐어요. 제가 이제 곧 출간될 책에도 그 내용을 썼었는데요. 이건 되게 잘 바뀐 것 같아요. 키워드, 잠재 고객, 인구 통계, 계제 위치 이렇게 타겟팅이 왼쪽에 리스트업 되어 있을 때는요. 사람들이 키워드 타겟팅에 대한 그 집착과 이런 것들이 너무 강했어요. 그래서 제가 책에 키워드가 타겟팅의 1번 타자로 나온 거는 전체적인 쓰임에서 검색 광고가 구글 애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검색 광고라는 게 이제 키워드 타겟팅이기 때문에 검색 광고의 쓰임이 많다 보니 쓰임 많은 키워드가 1등으로 나오는 거지 모든 타겟팅의 왕이 키워드는 아니다. 그러니까 검색이 아닌 광고를 하실 때는 키워드보다는 구글 애즈는 잠재 고객 맛집이다. 근데 그게 이제 UI상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거죠. 키워드가 디스플레이 캠페인에서 1등으로 나오지 않고 컨텐츠 안에 묶여 있어요. 컨텐츠보다는 잠재 고객이 더 먼저 나오죠. 이거는 우선순위가 맞아요. 잠재 고객 인구 통계가 구글 애즈 우린 이걸 제일 잘해요 하고 사용자를 리드하기 위해서 올려놓은 게 맞고요. 이 컨텐츠 안에 주제, 계제 위치, 키워드 이전에 있던 타겟팅들 다 있고 제외에 있고 광고가 게재된 위치가 계제 위치 뭐 열었을 때 나왔었던 건데 이 속으로 들어와 있죠. 뭐 이런 것들은 이전에 구글 애즈 많이 하셨던 분은 이게 있는데 어디 갔나 찾아보면 나오는 거고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런가 보다 하고 시작하시면 돼요. 이제 시작하시는 분일지라도 이 영상을 통해서는 디스플레이 타겟팅은 잠재 고객이 좋은 거구나 뭐 이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세그먼트라는 말이 GA에서만 쓰던 말인데 구글 애즈에서도 눈에 띈다. 캠페인 설정으로 넘어가게 되면요. 목표라는 말이 나옵니다. 전에는 구글 애즈에서는 전환, 애널리틱스에서는 목표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짜잔 캠페인 목표라는 말을 여기서 쓰네요. 그런데 이게 완전하진 않아요. 여기서만 전환을 목표라고 하고 있어요. 이쪽
도구로 넘어갔을 땐 여전히 전환이고, 이걸 열어봤을 때도 전환 액션, 아무데나 다 목표로 통일이 된 건 아니고요. 하지만 죄의 용어가 이제 구글 에즈로 넘어왔네 하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목표라는 게 이제 전환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또 이게 이제 마케팅 목표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캠페인을 만들 때 목표 없는 캠페인 만들기가 기본이라고 했잖아요. 그거예요. 그래서 요거 마케팅 목표랑 목표 이렇게 나란히 있으니까 이게 또 조금 헷갈릴 것 같긴 한데, 요거는 전환 액션을 컨트롤하는 거고 정의해 주는 거고, 요 마케팅 목표는 사실상 목표 없는은 뭐라 그랬죠? 생각 없는, 개념 없는 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경계 없는 이라고 생각하는 게 더 좋다고 했었어요, 이 영상에서. 그리고 이 전환으로 넘어갈 때 또 하나, 옛날에는 이렇게 보이지 않았어요. 그냥 얘가 쫙 리스트업이 됐었는데 막 구매 전환, 리드 양식 제출 전환, 문의 전환, 뭐 길찾기, 자기네들이 전환 액션을 그룹핑한 걸 먼저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건 참 저는 아직도 불편하고 헷갈려요. 왜 이래야 했을까? 왜 이래야 했는지는 지금은 저는 잘 모르겠고, 또 한 번 업그레이드가 되면 이러려고 그랬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이 상태로는 얘를 껐다 켰다 하는 게 지금 보셨어요? 제가 삭제를 했더니 삭제됐다고 나오죠. 여기서는 얘네들이 지금 이게 다가 아닌데, 삭제되니까 지금 바로 없어졌잖아요. 이게 다가 아닌데 숨은 비활성화된 목표들이 또 뭐가 있는지 보기가 어렵죠. 그럴 때 이 모든 전환 액션 보기 가시면 돼요. 이러면 이제 이전하고 똑같은 게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서 전체로 놓고, 자, 트랜잭션이 꺼져 있죠? 여기서 얘를 다시 활성화시킬 수가 있어요. 왜 이렇게 됐는지는 다음 버전을 봐야 좀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제일 이번 버전에서 잘한 거, 그동안 디스커버리 캠페인, 디스커버리 광고 하면 동영상, 이미지 막 커뮤니케이션 하기 힘들었죠. 이제 동영상 디스커버리가 인피드 광고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동영상 광고는 옛날에 5초 건너뛰기 인스트림하고 디스커버리 가 있었다면 지금은 인스트림하고 인피드 광고, 이렇게 두 가지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생긴 이미지 디스커버리가 아니 왜 동영상 디스커버리랑 헷갈리게 이름을 이렇게 지었대? 라고 했더니 이제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냈네요. 그래서 여기 기존 구 동영상 디스커버리 광고는 광고 유형이 이제 인피드 동영상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또 작년에 11월에 실적 극대화, 최대화 라는 캠페인이 새로 나왔죠. 신상품도 있고, 작년 말부터 지금까지 구글 애즈의 서비스나 여러 가지 이름이나 명칭이나 UI가 좀 한꺼번에 왕창 바뀌었다는 거지, 사실 구글 애즈는 수시 업데이트예요. 그게 희한하게 광고 계정마다 늦게 되는 데도 있고 빨리 되는 데가 있는 그 차이지, 어디선가 뭔가 계속 바뀌고 있는 게 구글 애즈이기 때문에 이제는 뭐 보면서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요거 다음에 요거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무조건 따라하기 이런 건 안 돼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큰 지도를 갖고, 이번에 한번 이 기존의 구글 애즈에서 요번 버전을 봤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차이를 알았을 때 들 수 있는 생각들이 있어요. 이게 변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생각, 거기에서 이제 뭔가 인사이트를 얻으시는 고급 사용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요.